지난 1973년 사라예보에서 개최된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 여자 탁구 단체전에서 중국을 꺾고 금메달을 차지한 한국. 당시 금빛 낭보는 많은 국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한국 탁구는 13년간 세계 선수권 정상에 다시 오르지 못했는데요. 긴 남읍길을 지나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에선 통쾌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양영자, 현정화 선수 등의 선전으로 3대1로 승리, 사라예보 대회 우승의 영광을 재현했습니다. 그리고 2년 뒤 개최된 1988년 세계 스포츠 대회에서 탁구 강국 중국에 맞선 여자 탁구 복식팀. 양영자, 현정화조가 중국의 자오즈맹 챈징주를 물리치고 금메달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한국 여자 탁구는 세계 정상에 우뚝 섰습니다. 제가 볼 때 그만한 선수 전무후무하지 않을까요? 한국 여자 탁구에 있어서요. 그 당시에 사실 파워가 떨어지든지 여성스럽게 좀 때리는 기술을 많이 했는데 그 당시부터 양영자 선수는 드라이브 기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파워풀한 경기를 했어요. 현정화 선수라는 그런 어린 선수와 함께 복식을 같이 하면서 복식조로 만드는데 덕분에 현정화가 급성장하게 된 거죠. 한국 탁구의 역사를 새롭게 쓰는 장본인이었어요. 각종 대회에서 금메달을 수상하며 1980년대 대한민국 탁구의 신드롬을 일으키고 한국 탁구 역사를 새롭게 쓴 탁구의 전설. 오늘의 히어로는 핑퐁 여왕 양영자 선수입니다. 안녕하세요. 88년 서울 올림픽 복식에서 금메달을 딴 양영자입니다. 세계 최정상에 올랐지만 그 영광을 뒤로 한 채 바로 다음에 은퇴를 선언했던 양영자 선수. 탁구는 어떻게 시작한 걸까요? 초등학교 3학년 때 그 산에 가서 그림을 그리러 가게 돼요. 그런데 차분히 앉아서 그림을 안 그리고 다른 친구들이 어떻게 그리는지 왔다 갔다 한 모습을 저희 선생님이 본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저보고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권유를 하셔서 특별활동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때 탁구 클럽에 들어가서 탁구를 하기 시작한 계기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앉아서 하는 건 제 적성에 맞지 않았어요. 그런데 탁구를 하는 건 되게 활동적이기 때문에 제가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큰 대회에서도 대범하게 경기를 했던 양영자 선수. 담력은 타고난 것일까요? 제가 처음에 시합에 전국대회 나갔을 땐 정말 떨었어요. 긴장이 돼가지고 얼굴이 막 빨개지고 내가 하고 싶은 실력 다 하지 못하고 떨다가 나온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되게 그게 스릴이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비록 졌지만 뭐 이렇게 이기고 지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짜릿하고 뭔가 스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경쟁하는 이런 것들이 재밌었어요. 그러다가 중학교가 되어서 중고 합해서 또 하는 시합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중학교 시합에서도 1등을 하게 되고 중고 합해서 하는 시합에서도 또 1등을 하면서 중학교 2학년 때 2관왕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내가 국가대표가 되고 싶다 이런 꿈이 생기게 됐어요. 화려한 기술과 대범한 플레이로 떠오르는 신예로 주목받았던 양영자 선수. 그런데 예상치 못한 부상으로 인해 선수 생활에 위기가 닥쳤습니다. 남자다운 기술을 하면서 탁구를 하다 보니까 팔에 무리가 갔던 것 같아요. 심하면 팔을 막 이렇게 올리지도 내리지도 펴지도 구부리지도 못할 정도의 통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형외과에 갔는데 팔을 안 쓰면 돼, 탁구를 안 하면 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엄청 절망스러웠다고 그럴까요? 마음이. 그래서 어떻게 탁구를 계속 할 수 있겠냐고 여쭤보니까 진통주사를 맞으래요. 그러니까 진통주사를 맞으면 한 6개월? 많게는 9개월? 괜찮아요.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아파요. 그럼 가서 또 진통주사를 맞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팔이 나아서 나는 국가대표가 되고 싶은, 이거를 꼭 이루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것 같아요.
매일 진통제의 힘을 빌려 고된 훈련을 참아내며 시합에 출전했던 양영자 선수. 마침내 고등학교 때 탁구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됐는데요. 1983년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에선 한국 탁구 사상 최초로 여자 단식 결승전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는데요. 탁구 강국 중국을 놀라게 하며 또다시 주목받았습니다. 그리고 다가온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에서 당시 신인 선수였던 현정화 선수와 콤비를 이뤄 결승전까지 진출했던 양영자 선수. 결승전엔 세계 정상을 호령했던 중국 탁구 선수팀과 만났는데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치열한 접전 끝에 당시 세계 최강으로 손꼽혔던 중국을 13년 만에 제압하고 금메달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둘이 복식의 그 조화가 되게 잘 이루어졌던 게 제가 이제 뒤에서 넘겨주면 현정화 선수가 속전속결로 전진속공으로 득점을 해준다든지 또 현정화 선수가 만들어주면 제가 또 득점을 또 한다든지 이런 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승부분성이 둘 다 강했다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졌다는 소리 듣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그 볼을 따라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근성들이 이제 같았다. 타고난 승부사들이 만나 이룬 값진 승리였습니다. 한국 여자 탁구가 이혜리사, 정윤숙 그 선배들이 금메달을 따고 이후에 86년 아시안게임 때 중국을 이기고 한국 여자 탁구가 금메달을 그 다음 딴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기억에 남아요. 하지만 도전은 다시 시작됐습니다. 1988년 세계 스포츠 대회에선 탁구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면서 탁구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는데요. 탁구 여자 복식 결승전에 오른 양영자, 현정화 선수. 하지만 예상치 못했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86년 아시안게임 때 복식조를 우리가 이기고 나서 세계선수권 대회 때 다른 조화로 나왔어요. 중국 선수들이. 그런데 그때도 우리가 이기고 금메달을 땄어요. 한국 여자 탁구 복식팀의 선전에 특단의 조치를 내렸던 중국. 1988년 세계 스포츠 대회에선 여자 탁구 복식조 구성을 수차례 바꾸며 혼란을 준 것입니다. 그리고 올림픽 때 이제는 완전히 다른 복식조를 이제 구성해서 온 거예요. 그게 중국에서 원래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이런 조화인데 왼손이라는 조화를 이루어서 온 거예요. 그런 경우는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도 제가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결승전에서 모두의 예상을 깨고 자오즈민과 첸징 선수를 복식팀으로 결성했던 중국. 중국의 잦은 복식조 변경에도 양영자, 현정화 선수는 흔들림 없이 경기에 임했는데요. 손에 땀을 쥐게 하는 팽팽한 대결을 펼치며 1대1로 치열하게 경기를 이어나갔습니다. 세 번째 시합 때 중반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첸징과 자오지민 선수가 둘이 다리가 이렇게 걸려 넘어져요. 그러면서 자오지민 선수가 그 코트에서 이렇게 엉덩방아를 찢는 일이 생겨요. 그동안 흘린 땀에 하늘도 보답한 것일까요? 노력의 운까지 따르며 운명처럼 금메달의 기적은 찾아왔습니다. 자오지민 굉장히 잘하는 선수예요. 개인 단식을 할 때는 우리가 못 이겼던 선수였어요. 현정화 선수도 저도. 근데 복식 결승 때는 너무나 실력 발휘를 못했어요. 당시 라이벌이었던 자오즈민 선수를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즈미입니다. 안녕하세요. 88 올림픽에 출전했었던 탁구 선수였던 안재형입니다. 자오즈민 선수는 1980년대 한국의 안재영 탁구 선수와 결혼해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여자 탁구 복식팀을 계속 교체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이 회의 미팅도 하고 이 선수 양현자 씨 그 비디오 그도 많이 보고 이렇게 많이 연구했어요. 지금까지 한국 선수 중에 양현자 씨 제일 잘하는 생각 봐요. 제일 잘하는 선수 4명, 5명 중에 거의 양현자 씨한테 다 쳤어요. 졌죠. 네. 우리는 이제 선수가 많지 않으니까 딱 한두 명밖에 잘하는 선수가 없어서 어차피 두 선수가 복식을 할 수밖에 없고 중국은 사실 이제 또 잘하는 선수도 많고 해서 뭐 이 선수, 저 선수 이렇게 조합을 바꿔가면서 해도 상당한 그 수준의 그 복식조기 때문에 그 당시 여자 세계 랭킹 1위였었고 중국 대표 안에서도 최고의 선수였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이렇게 나가도 되겠다는 확신을 했겠죠. 다 한두 번씩 졌는데 집사람은 한 번도 안 졌죠. 그래서 한국 만약에 게임 단체전 한번 하면은 무조건 제가 나와야 돼. 첸징 선수 복식 파트너가 왼손잽이에요. 그래서 보통 왼손 오른손이 좋은 조합인데 왼손 끼면 사실 쉽지 않은 복식 조합이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 쪽의 생각은 보통 그런 복식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중국에서 이렇게 조합을 해서 나가면 한국이 되게 어려워할 것이다라는 이제 예측을 했었는데 호흡적인 측면에서 좀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아무리 세계 1등, 1, 2등끼리 모아놔도 훈련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 동손이라는 게 있잖아요. 탁구는 무조건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쳐야 되기 때문에 한 번 치고 나면 움직여야 되고 빠져줘야 되고 비켜줘야 되고 하는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뭐 본인들은 연습할 때는 엄청 잘하고 한 번도 안 졌대요, 연습할 때는. 근데 결국은 실패작으로 된 거죠. 우리 선수한테 졌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하면은 둘이 어떻게 치는 거 그런 것도 다르거든요. 근데 둘이는 느낌이 준비 많이 하는 그 느낌이에요. 그래서 재밌는 거는 나중에 한국 시집 와가지고 양현자 씨 만나고 나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올림픽 때 제가 둘이 다 왼손잡이 생각하냐고 다 준비했다고 했어요. 중국의 전략에도 당황하지 않고 목표를 향해 침착하게 경기를 이어나갔던 양영자, 현정화 선수. 승부사의 집념을 발휘해 극적으로 금메달을 거머쥐며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학창 시절에 만나 영혼의 파트너이자 환상의 복식조로 나가는 대회마다 금메달을 휩쓸었던 양영자, 현정화 선수. 세계 최강 중국을 무너뜨리고 최정상까지 올라가는 기적을 이룬 건 함께 해낼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Exciting sports. SMT Sports.